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부는 사건 당시 일선경찰서의 여성 상대 범죄 수사 책임자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경찰 지구대장으로 발령받은 A경정. 그런데 발령 넉 달 만인 지난 24일 갑자기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24일 날 저장 직무대사라고 공문 나왔다 하는데 저건 내용은 몰라요. 다른 쪽에 근무할 때 있다 보니까 전혀 내용은 몰라요. A경정이 대기 발령된 건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기 때문. 제주경찰청은 과거 상관이었던 A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A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의 상갓집에서 제주 윷놀이인 이른바 넋둥배기를 하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정은 낮 시간에 상갓집 윷놀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민간인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A경정은 사건 당시 일선 경찰서의 여성 상대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부하 직원인 피해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도 A경정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당시 여성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자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양식장에서 키우던 대형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개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저녁 산책에 나선 63살 진혜생 씨는 이 골목길에서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길이 1m, 몸무게 25kg이나 되는 대형 개가 갑자기 달려와 진 씨의 발목을 물었고 바지를 계속 물어 뜯으면서 공격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개와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져 머리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물론 오른쪽 손목까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으르렁거리면서 이 발목을 팍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발을 막 발버둥 치니까 살을 못 먹고 옷을 먹고 거기서 끌려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들이나 어린이가 여기 다쳤으면 공격을 못했으면 진짜 막 물어뜯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양식장 측은 당시 개 목줄고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처가 병원도 나오고 뭐하러 할 수밖에 없지 뭐. 웬만해서 안 빠지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쓰면서. 그날따라 뭐가 운이 없는가. 하지만 사고를 낸 개는 여전히 양식장에 묶인 채 인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이나 다른 양식장들도 다 개를 키워서 이래 노출된 부분에서 지나가는 올레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언제 다시 또 어느 양식장에서 풀려서 주민의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개 주인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기획조정실장의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의 강동원 부이사관, 비서실장의 현원돈 서기관, 충무과장의 김희찬 서기관에 대한 인사 예고를 구만석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올해 하반기 인사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단행하고 도청 행정조직 개편은 올해 말에 단행해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가장 큰 현안은 제주 곳곳의 갈등 해결일 텐데요.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그리고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까지
제주 지역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소수가 독점한 정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사실은 정보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밀실 행정이 되는 것이고 갈등은 계속 커져만 가는 거죠. 실제 제주도의 정보 공개 수준은 어떨까? 한마디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공개 사이트를 클릭해보면 정부 정보 공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정책 실명제라는 공개 문서도 2021년이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문서가 공개됩니다. 부시장급 이상이 결제한 문서는 따로 관리해 공개할 정도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합니다. 실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 방안이라는 문건을 클릭해보면 시장이 결제한 문건이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이 정책 결정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도정을 이렇게 펼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근데 이 신뢰성 확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시작할 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까지 모든 정보들을 공개할 때 신뢰성이 쌓이게 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서는 자리도 도정 질의 등 1년에 몇 차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 날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제왕적 도지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오영훈 당선인. 그 실천의 가늠자는 어떻게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심 속 콘크리트 건축물 속에서 나무로 된 건물을 마주치는 게 드문 일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자연과 인공 건축 사이에서 나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나이를 먹고 볼수록 친숙하고 또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와 나무를 잇대 정성의 미학을 구현하는 권덕영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버려진 각종 나무 자재들이 책상 한쪽을 받치는 다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한켠에 쌓인 자투리 나무들을 본 작가는 나무의 희생을 다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못과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나무로만 조립하는 짜맞춤 방식을 썼습니다. 물풀의 나무, 자작나무 등 수십 가지 색과 견고한 물성을 지닌 나무를 톱으로 자른 뒤 평끌로 며칠 홈을 파내고 틈을 만들어 맞추는 작업엔 정성의 미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작품에 있어서는 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정말 좀 내가 만들어낸 내 새끼 같은 그런 애정까지도 생기거든요. 이런 느리지만 단단한 작업 방식의 결과물은 오히려 기계에 의한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면서 나사가 있으면 나사는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유격이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무와 나무를 짜맞춘 거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서 서로와 서로를 더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일어나거든요. 그 속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을 담아냅니다. 사선으로 깎아 만든 나무들이 아래로, 때론 위로 향하며 만나는 작품에선 삶의 굴곡이 담겨 있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스툴은 일부러 불편한 앉음을 의도했습니다. 현대적인 직선 형상으로 만든 소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어두운 색감의 나무를 상감 기법으로 입혔습니다. 어릴 적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며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권 작가는 앞선 20대 미국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나무를 만져본 경험이 삶의 변곡점이 돼 6년 전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토네이도 오는 지역 가서
뭐 봉사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고요. 나무를 만지면서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인상이었고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깎을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성취감? 손끝에서 나무의 쓰임과 그 이면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권덕영 작가의 작업물은 다음 달 초까지 충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낮더위에 이어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사흘째 열대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가끔씩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2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북서부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 점검 잘해주시고요.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29도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 동부 지역은 24도, 서부와 남부 지역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우도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남부 해상과 제주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겠는데요. 따라서 북부 지역은 주말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근수 신임 제주지검장이 업무 처리 공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겸손한 자세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수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검 공판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향상 전담 조직을 교육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학력 진단과 맞춤형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7월 1일자로 제주 동부소방서장의 황승철 구조구급과장을, 제주 서부소방서장의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을 발령했습니다. 또 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에는 고정배 예방지도팀장을, 구조구급과장에는 김대홍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발령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60대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항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24톤급 낚시 어선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달 동안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입니다. 올 들어 한라산 탐방객은 4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는데 제주도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지점에 단속 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한라산 구상나무의 종자 결실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구상나무의 결실률을 조사한 결과 나무당 평균 120.2개로
지난해 평균 34.8개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개화기의 기온 변화와 해충 피해로 종자 결실률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세계유산본부는 추가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비 이동 경로 연구를 위한 지오로케이터 부착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오로케이터는 소형 조류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게 0.45g의 기기로 제비의 등에 작은 가방처럼 부착합니다. 연구에는 도내 제비 생태 탐구 학생 동아리 7개 팀과 교사들이 참여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